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처럼 정말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 타고 외국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어제 이 남북 철도 협력 분과 회담이 열렸고요. 우선 북한 현지 공동조사부터 하자 이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달 경의선 구간부터 공동조사를 한다는데, 그런데 참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철도를 사랑하는 23년차 현직 기관사고요. 지난 2003년에 그 경의선 철도 연결 당시에 화물 열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03년에 군사분계선 탁 넘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예, 그 경계선은 초병이 통문을 열고 열차를 몰고 넘어가는데 바로 임진강을 넘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그렇죠. 없었던 공간, 그 수많은 이제 경계병들만 있는 그런 철교를 넘어가면서 옆에 또 보니까 그 무너진 교각들이 네. 있다고, 6.25 전쟁 때.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단 국가구나. 그리고 뭔가 그 서울에서 어떤 번잡함과 달리 이렇게 그 황토색이 드러난 어떤 그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는 땅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만 되면 예. 이렇게 또 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때만 해도 희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상처를 봉합하는 실처럼 그 강철 두 줄기가 네. 예, 이 분단의 상처를 이렇게 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으로 그 열심히 자재를 날렸던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박흥수 기관사께서도 북한의 철도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네. 또 외국에서 뭐 주로 일본이지만 이런 데서 평가한 자료나 또 그리고 그 과거에도 철도공사에서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항을 이렇게 확인하고 한 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민망한 수준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철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 건설도 그렇지만 그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맞아요, 막대한 맞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철도는 기본적으로 밑에 침목이 깔려야 되는데. 예, 그 침목이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 한 30년 전에 다 없어져 버린 나무 침목들이 네. 아직도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썩잖아요. 예, 썩으면 선로를 제대로 지탱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침목 문제만이 아니라 뭐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북한은 주로 전기철도인데. 전기철도예요. 예, 그 한반도 위성 사진 보면 사실 밤에 보면 예. 북한은 전체가 이제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력 사정도 안 좋고, 또 현대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전반적인 개선 또 개량해야 될 과제는 안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침목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침목을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못을 박아 놓잖아요. 예. 근데 그 못을 뽑아 가지고 고철로 팔아서 예. 그런 북한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예. 뭐 탈선 사고도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 주로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아직도 국제선 열차가 다니는, 베이징 가는. 예. 그래서 그 주요 선로를 제하고 이 북한 철도망이 워낙 또 광대한 망이기 때문에 그 북쪽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이렇게 주민들이 뽑아서 하기도 하고.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 예. 상황이. 그런데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면적이 우리 면적보다 더 넓잖아요. 예, 철도망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철도는 많이 깔려는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북한 내에서의 그 도로 사정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예. 철도 의존 비율은 우리보다도 더 높다면서요.
그렇죠. 그 북한은 이제 주철 정도라고 해서 주력 교통이 철도고 그걸 보완하는 게 도로교통인데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국가들은 철도 발전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도로로 가거든요. 거의 예. 모든 철도 보유를 한 나라들이 철도가 주력 교통 수단이었다가 도로의 발달로 인해서 철도 수송 분담률이 낮아지는데 예. 북한은 아주 장기적인 어떤 고립 상태와 그렇죠. 뭐 경제 봉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력 철도 교통 수단 시대에서 도로 교통으로 가는 시대로 접어들지 못했던 거죠. 못 넘어갔다. 예. 그래서 그 광범위한 그 사회 인프라 도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없었고 네. 또 그나마 있는 철도마저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걸 이제 하나하나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예.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잘 쓸 것인가. 예. 이제 이걸 다음 달부터 이제 하기로 했는데 예.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현재 북한 철도의 평균 시속이 자전거 속도라면서요. 자전거 예. 빨리 달리시는 분들 한 시속 35km 달리는데. 그 과거에 개성공단까지 뭐 저희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예. 넘어서 판문역까지요. 예. 그때 이제 남쪽 지역에서 속도를 꽤 냈지만 선로가 좋아서 북쪽에 개선을 했는데도 그 당시 남북 공이 합의하기를 25km로 제한 두고 달렸거든요. 개선한 후에도 근데 이제 그것은 개선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니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혹시 이제 그 사정상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대 정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앞열차도 없고 뒷열차도 없는 상황이니까 예 천천히 가서 자재를 내려놓고 뭐 돌아오는 그리고 또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사실 예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어서 했는데 그 지금 이제 가장 그 잘 돼 있는 노선 그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그 노선 경의선 노선인데요. 예. 그게 한 40에서 50km 정도 되고요. 지난번 이제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을 파괴할 때 그 외신 기자들과 한국 기자들을 이렇게 갔을 때 한 13시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히 느리게 한 30km 정도로 갔던 그러니까 선로 사정이 그만큼 안 좋은 건데. 네. 근데 또 저는 역으로 이렇게 그 풍계리까지 13시간이 걸렸지만 열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있긴 있으니까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철도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또 고마운 거죠. 아예 뭐 유실됐거나 활용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준비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은 북한의 철도망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구나. 이걸 우선 아셔야 되고 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해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근데 좀 개선하고 개량하면 우리 한국 철도와 일단 기본 시스템은 같기 때문에 연결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이 깔려 있으니까 서울역에서 휴전선 넘어서 개성 거쳐서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해 쪽으로 연결하는 게 또 하나 있겠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H형 아시안 하이웨이 철도 도로망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한 축이 동해선에서 연결되는 그 북으로 가는 열차인데 지금 이제 그 풍계리 갔던 열차가 바로 그 동해선의 북쪽 축이고요. 남쪽으로는 원래 이게 양양까지 철도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시작해서 양양까지. 아니요. 북쪽에서 양양. 북쪽에서 양양까지. 북쪽에서 양양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노선이 이제 분단 이후 이 운행을 하지 않다가 60년대에 아예 이제 선로까지 없어져 버리는. 선로를 걷어버렸나요? 그래서 그 철도가 다녔던 흔적은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남한 최북단역이 제진역이거든요. 제진? 제진 바로 넘어가면 이제 금강산이고 원산, 나진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제진역에서 강릉까지가 한 100여 킬로 정도 됩니다. 104.6킬로.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건설을 이제 서두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제진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철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남쪽에서 건설을 해야 되고요. 새로 건설하는 거고 이거.
일단 완성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 뭐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 타고 가서 강릉에서 이 한북선을 타고 북쪽 동해안을 타고 예. 나진 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예,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게 서울역에서 갈 수도 있지만 부산역에서 강릉까지는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역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또 삼척에서 포항을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건설 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긴? 2019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 부산에서부터 지금 구간 동해선을 연결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강릉 제진까지 다 포괄하게 되면 부산역에서 한국 동해안을 따라서 북측 지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예. 이 동쪽 H의 동쪽 라인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파리까지 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해서 예. 뭐 그렇게 갈 수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대목에 와서는 북한보다 준비 부족한 게 우리군요. 예, 동해선은 그 중간중간 예. 끊어져 있는 데가 우리가 더 많군요. 북한은 있긴 있는 거고. 예, 있긴 있는 건데 그 보통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과거에도 이제 유럽으로 가는 열차편은 주로 이제 경의선 루트로 많이 갔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물류 예, 그래서 부산 컨테이너에서 동아시아의 물류 기지 역할을 하면서 네. 유럽까지 가는 네. 그런 이 물류 노선으로서의 시베리아 항단철도를 활성화시키는 네. 예, 아무튼 그런 뭐 의미. 물류가 됐건 뭐가 예, 됐건 그렇죠. 준비 상태에서 예, 동해선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우리 쪽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일단. 예, 동해선은 남측에서 제대로 이제 선로를 완비하고 네. 북측 선로를 개량하는 이 개량하는.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네. 이제 돈 얘기 좀 합시다. 결국은 이게 다 돈이 들어가야 네. 되는 일인데 예, 북한 철도 뭐 북한의 모든 철도망을 다 완벽히 개선한다. 이건 뭐 너무 꿈 같은 얘기고 예. 당장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그 경의선 쪽, 동해선 네. 쪽 주요한 양축만이라도 좀 개량을 한다든지 예. 이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지 과연 추산이 가능합니까? 그건 사실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남북 합의 속에서 북한 철도로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현지 조사를 해봐야 예. 알겠죠. 그러면 일단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예. 뭐 이 선로가 남아 있더라도 이 선로가 과연 현대철 열차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선로냐, 뭐 선로도 다 새로운 중량 있는 선로로 다 바꿔야 되는 그렇죠. 것부터 해서 노반을 그러니까 이 선로를 받치는 또 밑에 어떤 지지 노반 네. 이런 거라든지 뭐 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건축 자재를 누가 또 노동력을 어떻게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이 국제기금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러시아나 중국 또 남과 북한이 같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건지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한 강경처럼 있어서 예. 지금 당장 뭐 몇 조가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조사부터 해야죠. 예. 해보고 하지만 어마어마할 거란 것만은 사실이죠. 뭐 북한 철도 전체를 개량하고 보수한다고 한다는 것은 시간도 거의 한 50년 이상 뭐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인 경의선, 동해선. 남북이 경의선, 동해선을 먼저 또 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보면 뭐 그 한국에서 건설 단가나 이런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실적으로 뭐 경의선 철도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도 복원력 그 보수 과정을 거쳐서 예. 뭐 서울 평양간 전기 열차도 일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예,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 내 철도 가운데서도 예. 평양 신의주, 평양 개성 이쪽은 좀 나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효과는 어떨까요? 이거를 그만큼의 투자를 하면 물론 뭐 네. 전부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겠죠. 네. 국제기금도 참여할 것이고 네. 중국 자본, 러시아 네. 자본 뭐 함께 이렇게 컨소시엄도 하고 할 텐데 네. 그만큼 투자한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그 투자 대비 효과라기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대로 번영하려면 이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고요. 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시간을 두더라도 분담을 해내면서 예. 남북이 공이 이 철도 복원 사업에 나서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보면 남한에도 북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단순히 이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냐 이런 것보다 일단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섬으로 갇혀 있어서 이제 상상력조차 이 제한받았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 철도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 그 한반도에 어떤 새로운 기운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네. 일단 단순히 투자 대비 효과를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좀 넓게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뒤로 미루자거나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인프라가 제대로 돼야 북한의 여러 경제적 조건도 나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이 필수적인 사안을 우리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그 잘 준비해서 건설해 나가냐 또는 보완해 나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이 관련된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집권 여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우려하는 게 현재 우리는 예산 타당성 검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했을 때 정말 그 효과가 나오는지 검사를 해서 안 되면 예산을 투입 못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엄격히 적용하면 북한 지역 예산 투입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계속 놔두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자본만 다 북한 철도망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일단 그 이제 예비 타당성은 그 현재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체계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진 강릉 구간도 예비 타당성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여태까지 계속 미뤄져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거기 사실 이용객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도로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적정한 인구 밀도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뭐 남북 경역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예비 타당성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이 건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되고 금방이라도 어떤 이 갈등 구조가 폭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조항을 적용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화해 무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제진 강릉간 이렇게 건설할 수 있고요. 또 북측에 대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자본의 이런 것보다는 남북 중러가 공히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 전체가 변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짜내는 방법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듣고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거 하나만 여쭤볼 테니까 서울역에서 신의주 거쳐서 시베리아 연결해가지고 파리까지 간다. 그러면 기차표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원하는 거죠. 과거에 경성역에서 있었죠. 베를린을 갔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가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본선이거든요. 9,288km. 그걸 제가 주로 3등칸을 이용했을 때 36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환율이 더 내려가가지고 30만 원대 초반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발지가 서울이나 부산이어야 하고 또 이 만주 종단철도를 타야 되니까 한국에서 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정의 키로수가 약간 더 추가돼서 모스크바까지 한 40만 원 정도 3등칸 기준으로 갈 수 있고 또 모스크바에서 그 베를린까지 국제 열차가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드는데요. 파리까지 간다면 한 20만 원대. 그래서
60만 원이면 가네요. 서울이 원래 국제역이었거든요. 네, 네. 예, 서울역 국제선 창구에서 베를린행 또는 파리행을 60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현재의 어떤 운임 체계를 고려한다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며칠 걸려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쉬지 않고 논스톱을 달리면 중간에 내리지 않고 달리면 6박 7일 6박 7일 걸리는데요. 근데 그걸 서울이나 부산에서 가면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는 하루 반 정도. 하루 반. 예. 그리고 베를린에서 파리까지도 하루 정도 해서 총 한 12일 정도 걸린다고 12일. 예. 보는데, 과거에 그 서울에서 그 파리까지가 13일 걸렸어요. 1930년대예요. 그럼 더 짧아졌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근데 또 러시아에서는 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굉장히 이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 열흘 이내로 네. 주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넉넉히 잡아서 70만 원에 열 하루 정도면 예. 서울역에서 파리 간다. 예. 이거죠? 예. 일단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박흥수 기관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